반갑습니다. 77입니다.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적어 보내셨는데, 그 실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세한 소리가 계속 괴롭히나 봐요. 그래서 저한테 댓글을 달았는데, 우리가 이 실내에서 나는 이 소음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굉장히 다양합니다. 그리고 그 원인도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층간 소음이 있는데, 그건 뭐 원인은 뚜렷하지요. 뭐 위아랫집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가 다 붙어가지고 그 층간 소음도 뭐 심각한 문제고, 그 다음에 저한테 질문이 많이 오는 게 이 배관 소음입니다. 배관 소음도 이제 물 버릴 때 그 배수관이 있고, 또 뭐예요, 물 공급하는 급수관이 있죠. 주로 급수관의 압력에 의해서 워터 해머링, 수겨금 소리, 이것도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, 이제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워터 해머링에 대해서는, 그게 원인이 워터 해머링이다 그러면 그 흡수기가 있어요. 그거를 달아서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지만은, 이렇게 질문하신 우리 구독자처럼 원인을 모르는 이 소리인데 계속 이제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. 근데 사람의 심리가 신경을 쓰면 쓸수록 더 예민해지는 거 있죠. 그래서 같은 소리가 더 크게 들리든지 더 이제 스트레스를 점점점 주는 겁니다. 이제 2달째 계속된다는데, 뭐 질문 내용이 자세하지 못해서 제가 뭐 어디서 뭐 어떤 구조도 모르고 위치가 어딘지, 또 뭐 단독주택인지 아파트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, 어쨌든 소음원을 찾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. 우리가 보통 소음이라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원치 않는 소리입니다. 간단하게 말하면 그 소리가 크던 작던 내가 원치 않는 소리는 전부 소음. 그 다음에 또 뭐 아주 듣기 싫은 소리라도 정보력이 있다 그러면 소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. 정보력이 있으면은. 저도 이제 단독주택에서 이제 어렸을 때 살았는데, 그 장사꾼들이 이제 목청껏 외치려니까 힘들잖아요. 그래서 녹음을 해가지고 뭐 배추가 왔어요, 뭐 달걀이 왔어요, 이렇게 떠들면서 막 동네를 다녀요. 근데 내가 마침 달걀을 사고 싶었는데 그 소리가 들리면 그 소음이 아니에요. 그렇지만 내가 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가 막 골목길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리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이제 소음, 하다못해 이제 잠들라 그러는데 우리가 소리의 그 크기를 데시벨로 나타내거든요. 최고 한 120데시벨, 또는 이제 뭐 0데시벨에서는 잘 들리지 않지만 마이너스 데시벨도 있어요. 이해가 잘 안 가는데, 그 무향실 같은데 완전히 그 음이 차단되고 반사음이 없이 그런 공간이 또 있어요. 그런 거는 또 특수한 공간인데, 그래서 이 데시벨 값이 아주 작은 모기의 그 날개짓 소리, 그런 정도의 소리가 딱 들려도 그거 소음이 될 수가 있죠. 잠이 번쩍 깹니다. 모기 소리.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소리, 여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그러니까 원인을 참 찾기가 힘들더라도 잘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돼요. 그러면 자, 이 소음에 대해서, 그러니까 이걸 소음을 없애버리면 되죠. 없애는 방법은 아예 소음원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소음원을 없앨 수도 있고, 또는 그 음을 흡수시켜 버려요. 그걸 이제 흡음이라 그러는데, 흡음을 해야 될 때가 있고, 이 흡음이 굉장히 중요한데, 그거 좀 이따 얘기 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차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차음은 어떤 우리 방에 있으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을 막는 거, 이거를 그냥 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재료별로 차음 특성이 좋은 게 있고 별로 차음을 못하는 게 있고 그래요. 또 반대로 흡음 성능이 좋은 것이 있고 흡음 성능이 또 떨어지는 재료가 있고, 또 흡음은 이 주파수라 그러죠. 우리가 이 음의 주파수가 높다 그러면 고음이 되는 거고, 주파수가 낮으면 저음이 되는데, 그 주파수별로 흡음 또 능력, 특성이 또 다릅니다. 어쨌든 이 소음원 자체를 없애든지, 아니면 소음이 못 들어오게 차음을 하든지, 아니면 기존에 있는 소음을 흡음을 하든지,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. 근데 실제적으로 흡음이 일어나는 거 말고도 이 내 귀가 잘못돼도 또 뭐 이명이라 그러죠. 귀에서 윙윙 소리 나는 거, 그거는 이제 뭐 병원에서 진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, 또는 정신적으로 뭐 진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정신과에서 또 치료를, 환청 같은 게 들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.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너무 조용하잖아요. 무향실. 이 무향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게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드리겠는데,
요 오르필드 연구소에서 만든 그 무향실이라는 게 있어요. 거기는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조용한 장소, 예, 그 장소가 있어요. 미국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게요. 그런 데 있어도 한두 시간 있으면 진짜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로 우리가 너무 조용한 데 있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. 정신이 착란이 되거나 이상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이 소음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적당한 소음도 필요하다.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소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음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, 일부러.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느끼는 거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딱 타잖아요. 그리고 문이 딱 닫힙니다. 그러면 너무 조용해서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.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을 텐데 갑자기 너무 조용한 거예요.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탔으면은 그좀 어색한 공간이 돼요. 그게 너무 조용해서. 왜? 이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피트 자체가 주로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죠.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음의 차단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그 기계 자체가 모터로 작동을 하죠. 주로 모터랑 와이어. 물론 엘리베이터도 유압식도 있어요. 이 포크레인 작동하듯이 유압으로 작동하는 엘리베이터 소규모 있지만 보통은 와이어로 하기 때문에 모터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죠. 그럴 때는 엘리베이터 안에 음악을 약간 이렇게 상시 틀어주는 그런 엘리베이터는 좀 이제 고급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그렇게 음악을 약간 틀어줘요. 어색하지 않게. 예.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.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엔진이 없으니까 엔진 소음이 안 나잖아요.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. 차가 뭐 이렇게 다가오는지를 모르잖아요. 또 요즘에는 다 길에 다니면서 뭐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차 소리가 어느 정도 나야 좀 뭐 비껴주던지 뭐 차가 오는 걸 인식할 텐데 그렇다고 또 크락션을 누르면은 또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. 예, 잘못하면 싸움이 납니다. 그래서 일부러 이런 전기차는 소리가 좀 나게 이렇게 일부러 장치를 해주기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소음은 좀 있어야 된다. 예, 근데 너무 조용해도 문제가 된다. 이겁니다. 그래서 없애준다든지, 이제 그 음을 막는다든지, 또 우리가 실내에서 음을 막을 때는, 그렇잖아요. 콘크리트 건물 같은 거, 또 요즘에는 이 창도 뭐 3중창, 요즘에는 4중창까지 나와요. 유리가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문을 딱 닫고 나면 굉장히 이제 소음 차단 능력이 커지죠. 근데 또 창도 미세한 틈이 있으면 특히 이런 뭐 아파트나 이런 사무실이 대로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그 소음이 많은 곳에 있으면은 그 미세한 틈으로도 소음이 많이 들어와요. 그래서 그 소음도 이렇게 그 틈을 막아주는 게 소음 유입되는 것을 막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특성에 따라서 이게 같은 세기의 음이라도 좀 특성이 다른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라 그러죠. 주파수는 1초 동안의 이 음이 진동, 요동치는 요 개수, 요거를 주파수라 그래요. 예를 들어서 똑딱 하는 사이에 이게 20번 진동을 하면 20헤르츠라 그래요. 헤르츠. 초당 사이클, 그걸 헤르츠라 그러는데,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는 20헤르츠부터 2만 헤르츠 정도. 그 사이의 음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뭐 10헤르츠라든지 뭐 3만 헤르츠 이런 거는 우리가 듣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2만 헤르츠가 넘어가는 고주파음 또는 초저주파, 뭐 코끼리들이나 들을 수 있는 이 20헤르츠 미만의 소리는 우리가 잘 듣지를 못해요. 근데 이렇게 저음하고 고음하고는 또 특성이 다릅니다. 그러니까 이 파워가 있어요. 음파에 이 힘이 있습니다. 실제로. 그 다음에 이제 고음은 되게 찢어질 듯한 소리인데 힘은 별로 없어요. 예를 들면 제가 오래전에 제가 이제 결혼해서 개포동의 그 주공 아파트에 살았어요. 근데 거기가 지금은 이제 굴이 이렇게 뚫렸는데 거기가 이제 이 버스의 이게 종점입니다. 종점. 그래서 새벽에는 버스들이 이제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엔진 워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엔진을 켜놔요. 그건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그 소음은 굉장히 저음입니다. 저음. 그래서 저음으로 봉봉봉봉봉봉 그런 소리가 나는데 실제로 엔진 소리가 안 들려요. 근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새벽에 이 방에 있는 창이 이렇게 덜덜덜덜 창이 흔들립니다. 창을 하여튼 흔들어요. 그래서 창에서 소음이 나요.
원인을 알고 봤더니 그 저 밑에 있는 그 버스 거기서 엔진 소리가 덜덜덜덜 하는 그 내 귀에는 안 들리는 저음이 그 창을 흔드는 겁니다. 그래서 창이 덜덜덜덜 흔들려요. 그래서 제가 그 창에다가 고무대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끼워서 다 이제 한 적이 있는데, 저음은 그렇게 이 파워가 있고, 또 저음은 차음도 잘 안 됩니다. 우리가 요즘에 이제 도로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차음벽을 세우죠. 방음벽, 차음벽. 근데 이 저음은 그 방음벽을 이렇게 타고 넘는다. 우리가 회절을 한다 그러는데, 그렇게 막기가 좀 힘들어요. 저음은 이 주파수도 크고 넘어갑니다. 근데 고음은 어떻게 돼? 고음은 뭐 부딪히면 탁탁 막혀요. 힘은 별로 없습니다. 예. 그 주파수 특성에 따른 빛도 마찬가지. 빛도 이 굉장히 그 주파수가 짧은 빛 있죠. 자외선에 가까운 빨주노초 파남 보라색 계통, 파란색 계통, 이런 빛들은 멀리 못 가요. 그래서 다 대기 중에서 먼지 뭐 이런 거랑 부딪혀서 산란이 돼서 없어집니다. 근데 적외선에 가까운 빨강색 있죠. 적색. 적색은 이 파장이 길어서 굉장히 멀리 갑니다. 그 증거가 뭐냐면은, 자, 우리가 해가 뜰 때, 질 때, 이 지평선도 있고 수평선도 있잖아요. 거기서 해가 이렇게 올라와요. 또는 서쪽에서 해가 지죠. 그럴 때 그 햇빛이 빨주노초 파남보 더하기 자외선 적외선 다 있는데, 거기서부터 지표면을 스쳐서 우리까지 오는데, 짧은 파장의 빛들은 다 산란돼서 없어지고 빨강색으로 들어옵니다. 그래서 이 저녁 노을이라든지 아침에 이 일출 때 그 햇살은 빨갛게 정말 레드선이 되는, 레드선. 네. 그런 특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요즘에 저 안개등 뭐 역할 별로 없지만은, 자동차 안개등도 빨강색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. 그 노란색 정도. 안개등은. 그래야 안개 속에서 그나마 이 빛이 나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음도 그런 이제 특성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꽤 오래전에 실험을 했어요. 이 음의 3요소가 있는데, 음의 3요소는 그 말하자면 음의 세기가 있고, 세기는 뭐냐면은, 자, 이 세로축을 음의 이제 세기의 크기라고 보면, 우리가 이제 탁구공 같은 거, 골프공을 탁 내려치면 이게 튀어 올라가겠죠. 세게 때릴수록 세게 올라가죠. 이렇게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진폭, 이거를 우리가 음의 세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인 곡선으로, 이게 세기 축이라면 이쪽으로 시간과 함께 이게 이런 식으로 사인 곡선으로 퍼져나간다 가정을 합니다. 그랬을 때 여기에 요 같은 1초 안에 거리로 따지면은 음속이 한 대략 표준 온도 20도에서 340m니까 340m 갈 동안에 이게 몇 개 들어있느냐. 네? 그러니까 20개가 들어있으면 1초 안에 340m 안에 20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20Hz요. 이게 1초 340m 안에 2만 개가 들어있으면 2만 헬츠다 이겁니다. 그래서 첫째는 딱 내려쳤을 때 이 세기가 있고, 그 다음에 이게 도대체 1초 안에 몇 번 진동을 하냐, 그 주파수라 그러는데, 그래서 그게 우리가 헤르츠라 그래요. 음의 높낮이를 관계하죠. 음의 세기의 높낮이가 아니라 음의 고음이냐 저음이냐. 저음은 뭐 이 주파수가 낮은 거, 고음은 주파수가 높은 거. 그래서 이 우리가 등음 곡선 또는 뭐 등청감 곡선이라 그러는데, 그걸 지금 여기 이제 요 표에서도 보시듯이 약간 이렇게 이제 엎어놓은 바가지처럼 생겼는데, 지금 세로축이 음의 세기예요. 지금 폰으로 표시되어 있는데, 그냥 음의 라우드니스, 세기라고 보시면 이 주파수별로 그 점이 다 같은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. 그러면 요 맨 밑에 꼭지 있고 맨 밑에 뾰족한 꼭지, 제일 이 세기가 낮은데도 그거를 같은 소리로 듣는다. 이쪽에 저음에서 세기가 높이 올라가 있는 그것도 같은 소리로 듣는다. 이게 다 그게 같은 우리가 느끼는 그 소리입니다.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게 로그 그래프라 그러는데, 로그 그래프는 이게 모는 종이가 1, 2, 3, 4가 아니라 1, 10, 100, 1000 이런 단위로 나가는데, 그 제일 민감한 그 제일 소리가 낮을 때도 잘 우리가 같은 크기로 들리는 고점이 약 4000Hz. 예, 그런 이제 주파수예요. 그래서 우리는 4000Hz의 음은 이게 세지가 않아도 잘 들린다. 예. 근데 우리가 노인성 난청이라 그러는데, 우리가 이제 저희들 이제 저처럼 나이가 많이 들면은 귀가 점점 이렇게 난청이 될 수가 있다. 노인성 나이 먹으면서. 그럴 때는
어떻게 돼요? 우리가 고막을 흔드는 이 힘이 저음이 세지요. 저음. 그래서 이 뭐 며느리가 고음 목소리로 뭐라고 말하면 잘 안 들려요. 고음은. 근데 저음의 소리는 그나마 잘 들린다. 노인성 난청. 그런 게 특징입니다. 얘기가 조금 음향 원론 쪽으로 나갔는데,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은, 정말 이 실내 알지 못하는 소음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. 우리가 이제 진짜 이 배수 있죠, 배수. 물 버리는 데서도 소음이 나고,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가보면은, 우리가 전에 어릴 때 얘기하던 그 두꺼비 집이라 그러죠. 그 전기가 집안에 들어오면은, 이 인입, 분전함이라고 있어요. 일단 전기가 이따만한 게 들어와서 우리 집안에서 쭉 다 나눠주죠. 콘센트 쪽으로 전기 나눠주고, 이 조명 쪽으로 전기 나눠주고, 또 전기 많이 잡아먹는 에어컨 쪽으로 하나 나눠서 또 가고, 분전, 전기를 쭉 이렇게. 그 다음에 전기 주방 렌지를 요새 많이 쓰면 그쪽으로 또 별도로 한 가닥 가고 이래요. 근데 이게 이제 전기 접점이 꽉 물리지 않고 약간 물리면은 그 미세한 그 접점으로 인해서 스파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, 여기서 또 진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분전반에서 또 미세한 진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래서 분전반 뚜껑이 우리 통기타의 울림통 역할을 해가지고 또 소리가 또 증폭이 됩니다. 그래서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해서 보면은 그 전기 분전반이 원인이 된 경우가 있어요. 저희 집도 이제 앞에 이 도로가 넓어요. 도로가 왕복 12차선쯤 되니까 차들이 엄청 많이 다니잖아요. 그래서 이 시스템 창인데, 거실 창이, 이거 지금 창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 창이 딱 닫히면서 패킹이 있잖아요. 그 패킹이 딱 물려야 되는데 거기가 약간 뜬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창호 회사 LG인가? GS 창호. 거기다 연락을 했더니, 저 모델은 지금 이 패킹이 지금 안 나온대요. 똑같이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곤란하지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써서 거기다가 그 틈에다가 코킹을 쏴야 되겠다. 예? 실리콘 코킹. 그럼 코킹을 쏘면 문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열리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또 머리를 써서 거기에 이제 코킹 쏠 자리에다가 패킹하고 이 문틀이 만나는 이 자리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쫙 일단 발랐어요. 그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를 어느 쪽에다 발랐냐면 이 패킹하고 맞닿게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코킹을 이제 쐈죠. 틈에 꽉 막히라고. 그러니까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.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제 이 테이프는 이 창틀 쪽에 안 붙고 반대로 붙었으니까 열리긴 열리죠. 또 이제 닫고. 근데 그쪽에 커튼도 있고 그래서 굳이 이 테이프를 띄자니 그렇고, 또는 테이프를 뛸래도 이제 실리콘 코킹이 또 완전히 굳어야 뛸 거 아니에요. 거기다 또 이게 얇게 돼 있으니까 잘못 테이프를 띄면은 그냥 도라미 탑을 그 실리콘이 이렇게 뜯어질 것 같아서 테이프를 안 띄고 있었어요. 그러고 이제 얼마 지나서 바람이 매일 부는 건 아니니까 제가 소파에 이제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 굉장히 이렇게 저음의 소리가 나요. 뭔가 이렇게 무슨 컴프레셔가 저 밑에 저기 밑에 도로가에서 컴프레셔가 돌아가는 듯한 붕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, 또 어느 날은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이러니까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. 제가 막 바깥에 나가봐도 그렇고 내다봐도 그렇고 어디서 공사하는 데도 없고, 그런데 이상한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제가 며칠 만에 원인을 찾았는데, 제가 그 테이프를 안 띄었잖아요. 그러니까 테이프가 요만큼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창 바깥으로 이렇게 테이프가 나왔겠죠. 근데 바람이 부니까 이 테이프가 우리가 이제 피리를 불면은 피리고 안에 관악기 안에 이렇게 정말 얇은 그 스카치 테이프 같은 그런 판이 있어요. 떨린 판이.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바람이 샥 불면은 그 바깥에 이제 나와 있는 그 테이프가 바르르 떨면서 그 소리가 그렇게 나를 헷갈리게. 그래가지고 당장 이제 그 테이프를 제거하고 나니까 해결이 됐어요. 또 하나, 이것도 우리 집 얘기인데, 저 이제 지금 거실 가운데 등이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장식이 된 사진과 같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, 그게 어디서 났는지 처음에 몰랐어요. 근데 어디서 윗집에서 달그락 소리가 아주 크지도 않아요. 그냥 달그락 소리가 났다 안 났다 그러는데, 에어컨을 틀잖아요. 저 에어컨을 틀면은 에어컨 바람이
지나가면서 그 유리판 있죠. 그게 약간씩 움직이면서 지네끼리 탈락탈락 그런 거예요. 아, 그것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.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무리 소리가 이거 어디서 나나 그래도 못 찾는 경우, 이렇게 참 어처구니 없이 원인이 있고 어처구니 없이 발견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 질문하신 분도 글쎄요, 저도 뭐 상상을 못하겠지만 어딘지 모르게 원인은 반드시 있을 텐데 좀 이렇게 마음을 이제 편하게 갖고 좀 잘 찾아보세요. 정 안 되면은 할 수 없어요. 그냥 뭐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귀에다 껴놓던지 아니면 수영장에서도 쓰잖아요. 그 실리콘 귀마개를 하시던지 당분간 그게 심하면은. 그래서 어쨌든 그 찾아가지고 그 소음원을 좀 없애야 될 것 같아요. 아까 소리의 3요소 중에 얘기했죠. 이 세기, 그 다음에 주파수에 따른 고음, 저음, 또 하나가 있어요. 같은 세기, 같은 주파수인데 음색이라고 있습니다. 음색. 예. 같은 400Hz, 뭐 4000Hz의 이 높낮이가 뭐 이렇게 같아도 우리가 딱 들으면 아, 이거는 바이올린 소리네. 아, 이거는 기타 소리네. 이렇게 음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. 예.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도 다 음색이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하잖아요. 그렇듯이 그런 이제 종류들이 있습니다. 이 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, 우리가 오페라 같은 거, 뮤지컬, 음악당 있잖아요.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얘기했던 가청 주파수 20Hz에서 2만 Hz까지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음악당에서 주로 하는데 원치 않는 그 헤르츠, 원치 않은 음 높이의 걔네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. 예? 적절하게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음색이 다르고 이제 뭐 첼로 같은 저음도 있고 뭐 드럼 같은 저음 뭐 있고 또 뭐 바이올린 고음 뭐 이런 게 많잖아요. 적절히 섞여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6000Hz짜리 음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. 지휘자들은 그런 걸 느끼나 봐요. 귀가 예민해서. 그러면 그 6000Hz만 흡수하는 그러한 흡음재를 따로 거기다가 이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몰라요. 오케스트라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저 예술의 전 천장에 뭐 이렇게 잘 안 보이게는 해놨지만 이따만한 무슨 뭉치가 드럼통만한 것들이 매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거는 특정 주파수의 음을 흡수시키려고 매달아 놓은 거예요. 그리고 관중이 꽉 찼을 때하고 관중이 하나도 없을 때하고 흡음 특성이 달라서 이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굉장히 영향이 있다 그럽니다. 그래서 관중이 꽉 차면 어떻게 돼요? 우리 사람의 이 체표면적이 있죠. 머리털도 흡음재고 보통 1.6, 1인당 1.6 스퀘어미터의 체표면적을 갖는데 그 표면적이 다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음의 특성이 또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이 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 제가 뭐 지난 영상에도 제가 올렸지만은 어디 카페에 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막 피곤하다 그럴까? 그 음이 굉장히 신경을 거스리는 카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카페 안에서 너나 없이 다 같이 뭐 즐거운 얘기며 사업 얘기며 뭐 할 수 있잖아요. 예? 물론 거기에 앉아서 뭐 귀에다가 이어폰 끼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상관없지만은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제가 보면은 굉장히 이런 음이 반사되는 그러한 재질의 마감재를 썼다. 그러니까 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사를 하면서 그 시끌시끌시끌한 거예요. 적절하게 음을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실내 마감을 해야 돼요. 제일 좋은 게 이제 천장에서 컨트롤하면 좋은데 이 흡음 이런 이제 자재들 많습니다. 제가 언제 지난 코엑스 그 인테리어 자재 전시관에 갔다 왔을 때도 제가 방문했던 부스는 그 이제 조명 실내 그 라인 조명도 거서 하지만은 이 흡음재, 방음재 이런 거를 그 생산하는 업체거든요. 참고하셔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매장에도 너무 이 소음이 사라지지 않고 시끄러우니까 흡음재를 좀 써야 되겠다. 그러면 지금 영상에 보시고 제가 전화번호는 연락처는 댓글에다 고정을 해 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식당이라든지 레스토랑, 카페는 굉장히 중요해요. 아무리 거기에 우아한 재즈나 뭐 클래식 음악을 깔아줘도 그거 효과가 없어요. 그래서 음이 좀 흡수가 돼서 좀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가 가능한 그런
매장도 중요합니다. 지금 질문하신 우리 구독자한테는 뭐 충분한 답이 되진 못했는데 좀 하여튼 소음원을 잘 찾아서 그거를 차단을 하든지 그냥 부셔버리든지 하여튼 막든지 덮든지 흡음을 하든지 그렇게 잘 되길 바랍니다.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은 소리, 음파로 무기를 만들어서 상대편을 다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. 미 해군에서도 음파 무기 실용화가 되고 있는데 이 음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요. 마치겠습니다.